예,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이런저런 자격증에 필수라고 해서 어학 점수도 올려놨건만 네. 취업 성공이 남의 이야기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대체 언제쯤 엄마 나 합격 먹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막막하고 또 네. 털어놓을 것이 없어서 답답한 취준생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오늘은요 해커스잡의 권준영 강사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조쌤은 저기 인사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대본 보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10시. 그랬나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예. 매번 그게 이렇게 겹치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예. 일도 하고 네. 잡스도 출연하면서 예. MC 생제를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영혼 없는 멘트를 날려주시네요. 예. 자, 우리 건쌤도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우리 해커스잡의 대성, 빅뱅 대성 닮으신 우리 우리 권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요즘에 이제 약간 시즌이 삼성 시즌이에요? 시즌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뭐 삼성 면접이나 뭐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강의 준비나 이런 것들 했고 그다음에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투데이 잡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한 조쌤이. 끝에 네. 예, 오게 됐습니다. 예. 예. 두 분들이 이제 방송을 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살기 바쁜데. 네. 어쨌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 뭐 삼성도 그렇고 면접 시즌이어서 두 분 더 바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상반기에서도 면접 전 단계에서 이제 고배를 마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텐데 먼저 권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한 두 개의 부류로 좀 나눠서 좀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 한 3, 4, 5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깔끔하게 딱 접고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경험정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원은 아니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해커스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사실 이 학생들의 비중이 20%를 크게 넘지는 얼마 안 않거든요. 되죠. 그럼 이제 80% 넘는 학생들은 사실 지금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계속 되는 하고 학생들이다. 있고. 그래서 네. 지금도 주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정말 좋은 공고들, 좋은 기업들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수시 채용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인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 분들은 최소한 6월, 7월 정도에는 경험 보완이랑 교육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조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네, 대기업은 뭐 이미 준영 쌤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채용이 안 된 곳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일괄적으로 3, 4월에 확 뜰 것이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네. 뭐 대선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아마도 좀 중순? 그래서 뭐 여름쯤에도 뜰 수 있는 공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필탈, 서탈해서 되게 슬프신 분들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맞아요. 놓지 말고 일단 공부하시면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취준생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그러시기 좋겠고요. 바라고요. 고민이 있다면 잡다방의 문을 두드려 주셔야겠죠. 예. 네, 먼저 사연 신청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 시즌2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300만 취준생들의 취업 뽀개기 파트너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해커스 취업 도서를 아주 귀한 취업 도서를 선물해 드립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사연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예. 아이디가 이제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자다어흥 님이 네.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히 네.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자다어흥님 어떤가 보겠습니다. 현재 나이 스펙은 학교 전공 학점은 지방 사립대를 다니고 계시고 경영학과 하세요. 4.5점 만점일 것 같은데 3.92점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학 점수는 이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토익이 605점. 예, 자격증은 전산세무 2급 자격증 공부하시느라고 토익을 놓치셨구나.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한국사 1급, 컴활 1급, ERP 정보관리사, 물류, 회계, 인사, 생산 1급. 야, 이분 자격증의 신이시네요.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세무사 사무실 4년 일하셨고 네. 공단 2년 계약직으로 일하셨고 공기업 인턴 4개월 일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시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격증과 경력에 모든 걸 쏟아부으신 것 같아요. 네. 대외 활동이나 뭐 수상 경력 이런 거는 뭐 없으시고
입사 희망 회사는 본인이 일하신 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재무, 세무 쪽이고요. 받고 싶은 조언이 뭐냐? 공기업 공부 포기하고 사기업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사기업은 이유는 이제 사기업에서 공기업 계약, 인턴 경력이 이런데 다시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공기업 계약 즉 인턴 경력 했었는데 다시 사기업으로 리턴이 가능할까요를 물으셨고 두 번째는 사기업 도전 중이고 사람인 워크넷, 잡코리아로 이력서 넣고 있는데 열나만 하고 연락이 안 와요. 예. 이 경력으로 사기업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뭔가 좀 초조해하시는 느낌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세무사 사무실 근무했는데 기업에서는 경력으로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또 역시 초조한 느낌의 질문을 해주셨고 네 번째, 세무사 사무실 다녔는데 회계 네. 설문을 해봤는데 재무 쪽으로 가면 신입으로 넣어야겠죠. 이것도 궁금하시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나이가 문제일까요? 하면서 또 역시나 또 뭔가 초조해하시는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자다 어흥님이었고요. 우선 경영학과 전공을 하셨고 예. 세무사, 공기업 등에서 근무를 했고 인턴 경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은희쌤 먼저 전반적인 스펙을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우선 이분이 고민이 진짜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모든 스펙들은 사실 다 공기업을 향해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공기업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포기하고 사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이제 준영 쌤이랑 눈이 마주쳐서 아이고 약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스펙 면에 있어서 특히 저는 아직은 공기업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력 사항부터 지금 네. 자격 요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성, 행정 업무 쪽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뭔가 느끼기에 필기 공부에 좀 지치셔서 뭔가 이제 사기업 쪽으로 어차피 지금 경력도 있고 자격도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래도 이제 대기업 전문가 권준영 쌤께서 뭔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촌철살인 멘트를 예. 날려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좀 공기업 쪽을 계속해서 한번 가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은 스펙 점검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글을 봐도 이분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전 이런 분들이 가장 좀 뭐랄까 안쓰럽다는 표현은 이제 저희가 감히 할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아쉬운 느낌, 정말 힘드실까 생각이 드는데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점도 괜찮으시고 맞아요. 자격증도 이렇게 많이 따셨어요. 근데 토익도 제가 볼 때는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뭔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나 불안감도 있으신 것 같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대기업 즉 사기업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고스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 어렵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딱 깔끔하게 일단 인정을 뼈를 하고 때리셨고, 가는 예.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건 어쨌든 간에 업무 경력이 예. 6년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 두 개가 어쨌든 결합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 경험이랑 공단 계약직 업무가 물론 이게 뭐 단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업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행정 보조, 서무, 사무라는 카테고리 안을 설명을 하기에는 예. 크게 부족함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4개 직무를 채용하는 비중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의미한 중견기업과 그다음에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제가 말씀드린 4개 직무는 6년이라는 경력이 있으면 본인이 경력을 충분히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충분히 사기업 지원이 저는 가능은 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대신 만약에 목표가 뭐 30대 기업 아니라든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중견기업이다라고 하면 방법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일단은 네. 사기업으로 가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권쌤께서도 뭐 이제 조씨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힘겨운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또 골자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 짚어볼 텐데 공기업 공부를 포기하시고 사기업으로 취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절절함은 저희가 너무 잘 느끼고 있습니다. 공기업 인턴 계약직 경력이 사기업에서도 그렇다면은 활용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대기업 아니더라도 뭐 중견기업도 그렇고 중소 강소기업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네. 사기업 취업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조은희 쌤부터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이미 뭐 준영 쌤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기업 명까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질문랑 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분이 지금 세무사 사무실 그러니까 행정, 사무, 약간 총무,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직무를 아예 이제 초대졸 대상으로 계약직으로 따로 채용을 한다거나 일종의 단순 업무로 좀 보는 건가요? 그게?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예 특별 채용처럼 해서 예를 들어 뭐 일반직이 5급이라고 하면 6급 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뽑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이제 그런 채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이제 조금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초대졸 졸업하거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이다 보니까 노려볼 만한 이제 대기업 채용은 그런 쪽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경력을 활용을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예. 저는 그쪽보다는 우선은 뭐 사무 보조, 행정 이쪽이 이분의 주요 커리어다 보니 사기업보다는 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학교, 뭐 병원 이런 좀 지자체단체 이런 뭐 그 재단 이쪽으로까지는 좀 넓혀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공기업 인턴 계약직 경력이 사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지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준영 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공기업 인턴이나 계약직 이 경력 자체가 사기업 채용에서 불리하게 다뤄진다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분리는 싶습니다. 아니지만 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기업에서의 경험도 사실은 본인의 지원 맥락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뭐 학생들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학생들 사례를 놓고 보면 직무적인 어느 정도의 일치도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의 사무 업무를 가지고 자동차 업계로 이건 이제 공에서 사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서의 민원 업무를 베이스로 해서 유통업계에서의 CS나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자주 발견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기업에서의 경험이 사기업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이분의 좀 상황을 놓고 봤을 때가 예. 조금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정사무 은희쌤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기에 다 한정이 되는데 대기업 채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대졸 채용에서는 사실 채용 빈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만약 진입이 목표라고 하시면 진짜 현실적인 방법은 파견직을 기반으로 한 입사 후 어떤 전환 이런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를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는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거나 할 수 있는 사례는 결국은 뭐 세무회계법인 스텝을 어느 정도 경력의 감가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그러니까 본인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4년 다녔던 거 그거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기업으로 봤을 때는 파견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의 서무 행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플랜 B나 또 다른 선택지로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아예 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경력 같아요. 안 쳐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근데 만약에 2년이거나 이러면 사실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네. 이분은 6년 이상이나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 4년, 공단 2년 계약직이니까 6년 이상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약간 우리가 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족보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어린 친구가 거기 있을 텐데 그 밑으로 가기도 뭐하고 네. 그 위로 보내자니 그 친구가 또 뭐 그게 또 애매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죠. 그거 걱정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이게 그러니까 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신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6년이 좀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를 사실 잘은 모르겠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뭐 준영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법인이나 이쪽으로 이제 스텝 쪽으로는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로펌이나 이런 법인 쪽에 스텝 정도로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거기선 또 이제 경력이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셨던 그 곳, 네. 그 곳 자체가 좀 크거나 아무래도 좀 법인 형태로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세무사 사무실이 좀 개인적인 좀 작은 사무실이거나 그러면 경력 인정이 있어서도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친구들보다는 좀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친구들이 사실은 더 좋다 보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막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로 이제 뭐 세무 그리고 행정 쪽에 있어서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건 그나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업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하면 우리는 막 보통 코레일 뭐 아니면 뭐 한전
뭐 건보 이런 곳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도시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 내에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도시공사는 뭐 인천부터 시작해서 어디든 다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 뭐 장학재단 이런 경우들은 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지원을 하실 때 필기에 대한 난이도보다는 경력을 좀 더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자격증들도 다 있고 하시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경력을 좀 인정을 받으시면서 본인이 하셨던 업무랑도 결이 다르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들도 토익만 좀 높이신다면 충분히 오히려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네. 우리 권쌤도. 쌤은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경력을 세무로 간다고 하시더라도 온전히 경력을 인정받을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대신 뭐 이것도 이제 제 최근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보면은 그 학생 어쨌든 간에 이제 입사자들의 최소한의 사기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상이 뭐 1, 2년 정도의 정도 인정을 해주는 이 정도 경우는 있지만 넉넉하게 지금까지 6년을 온전히 보상받는 형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걸 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의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분이 이제 뭐 사람이나 이렇게 넣고 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원을 어떻게 했을까가 조금 궁금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력 인정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을 넣었든 신입을 넣었든 간에 그건 회사와의 협의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지원을 할 때는 제가 만약에 이분을 컨설팅을 한다, 해커스에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신입서부터 경력 6년까지를 필터를 딱 걸어놔 놓고 대거 지원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분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는데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지원의 폭을, 지원 자격의 폭을 조금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사한 사례들에서 올탈, 이분의 만약 표현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서류에서 올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중급 규모, 우리가 이제 유의미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서는 요 정도 경력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매칭이 될까를 일단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몇 개를 지원했고 필터를 어떻게 걸었을까가 그런 굉장히 말을 좀 의미되긴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니었다면 폭넓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의 생각을 들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과 현실에 대한 절충, 이분은 약간 눈을 낮추고 현실을 좀 직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을 뭐 낮추라는 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정도면, 이게 열심히 하신 분이면 갈 데가 있을 텐데, 올탈의 이유라면은 아까 뭐 공기업도 대기업만 썼을 수 있고 나를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조쌤 얘기처럼 어떤 지역 지자체에 있는 공기업도 이제 중소규모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이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나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거든요. 나이란 게 이 사람은 나이가 있을 만큼 이게 준비를 했네가 있고, 이 나이 되도록 뭐 한 거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조쌤은 이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은 되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요. 뭘 했는지가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저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게, 보통 사기업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이고.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않고 경력만 쌓지 않습니다. 대외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 뭐 인턴,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안 쓰신 걸 수도 있겠지만 대외 활동, 공모전, 수상, 뭐 기타 추가 이런 거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리고 경력이랑 자격증, 그러니까 딱 눈에 보여지는 아웃풋이 딱 나오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에도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오히려 좀 더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 크지 문화가 않아요. 그렇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큰 규모가 아닌. 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맞춘 시간 안에, 기한 안에 그냥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 성향상 잘 맞으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라고,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 30대 초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31인지, 33인지, 34인지 중요한데 경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MC 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막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많은 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성비도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니까 나이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별에 이분 따라서 남자인가요? 그거를 안 남자일까요? 쓰셔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나 없네요. 여자분으로 알았는데
남자분인가 보다. 그러니까요. 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보통은 약간 뭐 26세 여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으셔가지고 30대 초반일 경우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업 들어가시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여성분들 같은 남자분이라면 경우는 적자 뭐 많은 거 아니지만 여자분이라면 좀 많은 편이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 다른데 뭐 삼성 이런 데는 그나마 좀 안 보기는 하는데요. 이제 맞아요. 나이를 조금 보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네.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블라인드 채용으로 오케이. 선호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 쌤께서 정리해 주세요. 이분 이제 다 어떻게 어디 참 딴 데 좀 필터링 해주시고 여기 쓰시고 이런 데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좀 사기업이랑 네. 뭐 스텝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분의 질문 이런 니즈가 맞아요, 있어서 또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드린 측면도 있고 네. 제가 요 나이랑 살짝 묶어가지고 하나만 좀 예, 예, 말씀을 예. 좀 드리면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6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30대 초반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사실 지원하고 입사하고 뭐 입사해서 생활하는데 커트로 사실 보낸 큰 게 아니기 문제는 때문에, 그죠? 아닌 것이죠. 네. 그리고 공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다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입사를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입사를 해가지고 노일 현실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아마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는 분들의 나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조금 이 사기업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래 이 사람과 내가 팀을 이루어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간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기는 저는 세무 스텝으로 놓고만 보더라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꽤 높은 수준의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렇기 만족감을 네.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네, 저는 좀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우리 은희 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업과 공공기관 네. 취업에 좀 전면적으로 나서셔서 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낮추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좀 지금 상황에 맞을 수 있는 데를 들어가시든지 그게 아니고 더 좋은 데 가시고 싶다면 아까 네. 토익 같은 점수도 그렇고 사자다 어흥보다는 약간 좀 고양이다 야옹 느낌이신데 사자다 어흥이 되시려면 좀 더 스펙이 적인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갖추셔서 네. 또 그렇게 크게 좀 지원을 해보시는 거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걸 지원해 보시는 거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사자다 어흥님을 위한 조언 한마디씩 한번 덧붙여 볼까요? 네. 권쌤부터? 컨셉부터? 네. 지금까지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맥락을 가지고 공기업에서 네. 그 노력을 가지고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파이팅. 자, 조셉. 네. 우선은 그 필기가 너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필기의 난이도도 좀 높고 요즘 필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되게 사악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지고 공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압박감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에 있는 그런 작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자다 어님께는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면은 뭐 나중에 뭐 추가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왜냐면 공기업은 일이 조금 널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 생각하시면서 일단 첫 단추부터 빨리 꿰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예, 사자다옹님 굉장히 그 좋은 조언 됐을 까 생각되고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잘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네. 바라겠고 궁금한 건 이제 두 쌤께서 이제 최근에 또 그렇지만 뭐 워낙 많은 학생들을 만나시니까 취업 준비생들 만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갈림길에 놓인 분들을 우리 권 쌤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실 텐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눈높이에 맞춰서 가라 아니면은 뭐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이것 맞춰 가라 효율성 좀 따져라 어떻게 좀 보통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리밋을 잘 정해야 된다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리밋. 발음이 별론가요? 네. 한계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기업의 한계치가 어디까지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어디까지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어디까지 지원했을 때 만족하고 다닐 것이며 그 다음에 나는 언제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취업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한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도달한 것인지에 대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리밋 한계치를 네. 취업 준비 기간, 취업 목표에서 좀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리밋을 정하기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리밋 정할 때 나이를 좀 보시나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말이면 올해 말인 것이고 올해 7월이면 7월인 거고 사실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졸업하고 나서 얼만큼 지났냐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나이는 아까 우리 은희쌤도 얘기하셨지만 삼성이라든가 주요 대기업 혹은 뭐 공기업에선 크게 다뤄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스토리가 왜 없어는
그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예, 심각하게 다뤄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이제 24살, 5살인데 이제 1년 2개월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31살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라인이 있는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사실은 그 심각성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허송 세월이 가장 큰 리스키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자다 엉님은 굉장히 잘 채워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 우리 네. 조쌤 듣고 제가 일부 마무리 질까 싶은데 조쌤은 그런 경우 어떻게 좀 얘기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성적인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면 네 하고 그대로 가세요. 근데 이제 이성적이지 않으신 분들, 감성적인 분들은 아 그래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처음 내가 취업하는데 나는 무조건 그 강남의 그 테헤란 롤을 무조건 그 아이디 카드를 메고 걸어야겠어. 인스타에 내가 의미 한전 있는 이거를 건데. 찍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막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제가 보면 이제 막 준영쌤 같은 경우도 막 대기업 막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한테는 되게 막 와 반짝반짝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 대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막 10대.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걸 좀 중시하는 분위기도 있고 요즘에는 사실 돈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요즘 특히 Z세대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그럴 때 저는 그냥 그 절충안을 드리는 게 일단 아까 준영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밋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최대치로 갈 수 있는 기업은 정해져 있는데 이 친구는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은 보험을 들어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들어가서 좀 더 안전하게. 근데 네. 너가 무조건 거기를 가야겠다 싶으면 너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힘들지 않냐. 그러면 경력을 쌓고 거기에서 뭐 공부를 새로 하든 아니면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면 뭐 투잡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라. 지금 우선은 시기를 가라. 놓치면 힘들다. 이렇게 업력을 얘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라 네. 라고 얘기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거를 생각을 안 거부한 하고 친구도 있고. 공무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이 아. 정말 많죠. 그래서 좀 현실 직시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실지 아니면 리밋을 정하고 맞아요. 한 길로 가실지 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